네, 지도를 보는 역사 또 새로운 주제로 왔습니다. 영국의 지중해 봉쇄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크나큰 100년간의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쟁을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짧은 영상으로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서 지중해 하나만 대신 지중해 이제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까지 섞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국은 지중해를 어떻게 봉쇄하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도 지중해를 봉쇄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그렇게 큰 관심을 끄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는 나라였고요. 그러다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그 원정을 떠나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를 그린 그림인데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한 국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쿼드러플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사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언제나 강국이었던 영국이 있고 원래 프랑스가 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잠시 빠지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여긴 또 언제나 강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게 요 두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가 이제 동맹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물론 다른 나라들도 참가를 합니다만은 프랑스에 대해서 최후의 일격이 준비가 되고 해가지고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도 자신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제 그때부터 침략도 하고 좋은 시절이 잠시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미아 전쟁을 겪으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대규모 전쟁을 해보니까 군사가 이게 뭐 1, 2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고 기본이 수십만의 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개 열차도 뭐 제대로 없었고 또 열차가 있다고 해도 뭐 열차가 과연 몇 명이나 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언제라도 좀 새로운 운송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배죠. 선박을 통해 가지고 군사와 군 장비를 이제 운송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얼어 있는 항구에서는 겨울에는 아무 짓도 못하죠. 그래서 24시간을 움직이기 위해서 12개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그것이 이제 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흑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흑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지도 보면서 얘기하시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유럽 지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뭐 말이 좋아서 러시아지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바렌츠해입니다. 굳이 나가려면 이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북극입니다. 얼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쪽으로 배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봤자 여기에는 막강한 영국 해군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곳이 어디냐?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함대가 있죠.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사에 많이 이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흑해라고 하는데 흑해 함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흑해 함대가
나갈 수 있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함대가 나간다면 그럼 어디로 나가요? 예, 대양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는 못 나가죠. 왜 못 나가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그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특히 영국 해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나머지 방법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스탄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 위성지도로 한번 보실게요. 이스탄불이라고 뭐 꼭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요렇게 이건 운하가 아닙니다. 운하가 아니고요. 지협인데 해협이죠. 요렇게 갑니다. 여기를 바로 우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통과했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가 다다넬스 해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통과해야 하는 곳이 지브롤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글 어스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부터 한번 보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지고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또 뭐 전쟁이 붙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를 제일 좁은 데가 여기죠.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 한번 찍어보죠. 거리가 여기서 찍어서 대충 여기 정도까지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좁은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들 손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쉽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가야 하는 곳이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아까 이스탄불이 있었던 거기입니다. 요게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제일 좁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정도가 제일 좁겠죠.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시작점 여기서 끝까지 1k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곳입니다. 함대가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 번째 관문이 바로 여기 다다넬스 해협입니다. 다다넬스 해협으로 가면 여기가 제일 좁죠. 여기 좁은 데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2.2k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좁은 곳을 세 군데를 이미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통과를 하고 나면 그러면 쉬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제 섬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도를 보죠. 지도 보면은 요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보면 뭐가 이게 요런 지도로 보는 게 좋겠네요. 예, 요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요 섬은 지금도 계속 싸움 중입니다. 이게 그리스 거냐, 터키 거냐 등등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독립시켜주면서 영국이 이 섬 안에다가 자기들 군 기지를 20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여기에 영국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보스포러스 해협과 그 다음에 다다네스 해협을 다 통과했더라도 영국 해군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여기서 또 한 판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통과하고 참 뭐 이까지 통과도 못하겠지만 왜냐면요. 왜 통과를 못하느냐 하면 이 두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좋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사이가 좋아지면 미국과 영국이 덤비겠죠. 그래서 사이가 또 나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를 다 통과를 하고 나면 드디어 지브롤터예요. 요게 이제 복잡한 곳인데요, 지브롤터가. 지브롤터라고 해가지고 뭐 말이 좋아 지브롤터지
아주 조그만 하나의 도시도 아니고 뭐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영국 땅입니다. 옛날에 영국하고 전쟁에 의해 가지고 영국이 이거를 얻어버렸는데 대신 뭐 스페인도 굳이 또 스페인은 늘 바나나라고 욕은 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스페인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지브롤터. 지브롤터에 이제 철저하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가깝네요. 예, 상당히 먼 편인데도 불구하고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보인다. 지도를 봅시다. 예.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또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보스포러스 해협, 다다넬스 해협을 지나고 이 지중해 깔려 있는 영국 배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못 나오죠. 그렇게 해서도 뭐 천신만고를 거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인도가 있죠. 인도 밑에 보면 인도양이 있고 인도양에 이렇게 보면 영국령 인도양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디오고 가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산호초로 만들어진 그 섬입니다.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영국 땅이고 미군 기지입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중국을 또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영국은 철저하게 러시아가 밖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금도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이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빠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은 지금도 핵 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게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Five Eyes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미국의 가장 최고의 맹방이 어느 국가인가? 일본, 한국? 아닙니다. 그런 나라 아니고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친한 나라는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Five Eyes라고 얘기를 합니다. Five Eyes는 뭐냐면 원래 이제 영미 사람들이 문서를 만들 때 이 문서는 복사하지 말고 그리고 밖으로 유출하지 말고 당신 눈으로만 봐라 라고 할 때 누구누구 eyes only 라고 이제 위에 딱 명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의 맹방이 처음 만들어질 때 Five Eyes Only라고 해가지고 딱 5개 나라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 뉴질랜드입니다. 이 5개의 나라를 Five Ey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이고 이들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서로 딱히 싸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일들이야 이제 좀 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별로 싸울 만한 여건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큰 맹방들이고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 5개의 나라는 언제나 나를 세우고 이렇게 봉쇄 작전을 펴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